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AI에게 너의 약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해킹? 할루시네이션? 아닙니다. AI가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 전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빠른 칩을 만들어도 플러그를 뽑으면 그냥 돌덩이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라는 거대한 두뇌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빅테크 사사가 2025년에만 43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할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송전선 평균 나이가 40년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에 깔린 전선 위로 2026년에 AI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챗 GPT가 대답 한 번 할 때마다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는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실어 나를 전선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지만 선이 없습니다. 이 전력 대란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돈이 안 된다며 벌인 구리선 사업을 주워 담아 전 세계 바다 밑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한국의 기업. 2025년 매출 7조 5천억, 수주잔고 7조 6천억 사상 최대, 미국이 주지사까지 보내며 우리 동네에 공장 지어달라 사정하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직접 찾아가 우리 데이터 센터까지 전선 깔아달라 계약하는 회사. 단순히 전선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을 지배하는 슈퍼을 LS전선의 이야기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자존심이 어떻게 한국의 구리줄 앞에서 무너졌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AI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챗GPT,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다들 두뇌 이야기만 합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빠르고 GPU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뇌의 전기는 누가 공급하는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빅테크 사사가 2025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약 3,2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한화로 430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소비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소규모 도시 하나가 통째로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대형 AI 학습 시설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00메가와트에서 최대 1000메가와트. 이게 일반 가정 8만에서 80만 가구가 쓰는 전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AEA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4년 약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폭증합니다. 일본 전체의 연간 전력 소비량이 약 900테라와트시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일본 한 나라와 맞먹는 전기를 먹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미국만 봐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024년 약 180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42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130% 넘게 뜁니다. 버지니아주.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2026년 초 버지니아 전력망 운영사가 공식적으로 2028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수용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전 기는 넘치는데 전선이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짓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에서 AI 시대에 전선 때문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전력망의 평균 나이가 40년을 넘겼습니다. 1970년대에 깔린 전선이 아직도 전기를 나르고 있습니다. AI는 21세기 기술인데 전력망은 20세기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뉴스에서 절대 안 다루는 AI의 진짜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늙은 혈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인프라 투자법으로 약 7,500억 달러, 한화 1,00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지만 전력망 투자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AI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빅테크가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건 전선 회사가 해야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해 해상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내륙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바다 밑에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피까지 겹치면서 유럽의 전력망 투자가 역대 최대로 뛰었습니다. 동남아도 터지고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이 국가 간 전력망을 해저 케이블로 연결하는 아세안 파워 그리드를 추진 중입니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이 프로젝트만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전선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특히 바다 밑에 까는 해저 케이블, 그 중에서도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요. 유럽의 프리지미안, 넥상스, NKT, 그리고 한국의 LS전선. 손에 꼽힙니다. 전선은 그냥 구리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면은 지금부터 그 편견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이 네 글자가 LS전선의 모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능 교류 AC입니다. 가까운 곳에 보내기엔 괜찮지만 수백 킬로미터 이상 먼 거리를 보내면 전기가 새어나갑니다. 송전 손실이 엄청납니다. 반면 직류 DC로 바꿔서 보내면은 손실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특히 바다 밑으로 전기를 보낼 때는 HVDC가 유일한 답입니다. 북해 풍력 발전소에서 독일 내륙까지 인도네시아 태양광에서 싱가포르까지 수백 킬로미터짜리 해저 HVDC 케이블을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이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음새 없이 한 번에 뽑아내야 합니다. 바다 및 수십 기압의 압력을 견뎌야 하고 수만 볼트의 초고압 전류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흘려야 합니다. 이음새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거기서 전기가 새고 바닷물이 침투해서 케이블이 죽습니다. LS전선은 2025년 동해 공장에서 HVDC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4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해서 한국전력 동해안 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 5곳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LS전선이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건 LS전선이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업체들한테 밀리던 추격자였습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 전선 산업의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스미토모 정이, 후루카와 전공, 후지쿠라.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 기업들이 하나 둘씩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수익성이 낮다. 초기 투자가 어마어마하고 한 프로젝트에 이제 몇 년씩 걸리는 데다 기술적 리스크까지 크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26년 3월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일본의 기타 니온 전선과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버린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해서 이제 거꾸로 일본에 전선을 파는 겁니다. 하고로모 분필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뒤 다시 일본에 역수출하는 것처럼 LS전선도 똑같은 역전서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빠지고 유럽 빅3가 시장을 과점하던 그 틈새 LS전선은 오히려 풀베팅을 합니다. 2019년 강원도 동해에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전선 사업이 뭐가 되겠다고.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공장이 가동되자마자 해상풍력 붐이 터졌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폭발한 겁니다. 유럽 업체들은 이미 수주가 꽉 차서 물량을 못 받는 상태. 그때 LS전선이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미국은 아예 자국 내에 해저 케이블 공장이 없었습니다. 전부 유럽에서 수입하던 구조였죠. 그래서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정부가 두 팔 벌려 환영한 겁니다. 2025년 4월 28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 LS전선의 미국 자회사 LS 그린링크의 해저 케이블 공장 착공식 투자액 약 1조 원. 이 자리에 버지니아 주지사, 상원 의원, 시장이 직접 참석합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첫 대규모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의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높이 201m짜리 VCV 타워, 케이블을 수직으로 세워서 한 번에 뽑아내는 설비인데, 이 타워가 필라델피아에서 샬럿까지 미국 동부 해안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업 구조물이 됩니다. 2027년 완공, 2028년 양산 시작. 연간 매출만 8천억에서 1조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LS전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에 72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전력 케이블 생산 거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S그룹 전체로는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인프라에 30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한 나라에만 4조 5천억입니다. 일본이 돈이 안 된다 미어버린 시장을 한국 기업이 주어서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일본 전부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LS전선 연결 기준 매출 7조 5,882억 원, 영업이익 2,798억 원, 전년 대비 매출 12.2% 증가, 영업이익 1.9% 증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수주잔고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잔고가 7조 6,300억 원, 전년 대비 22% 증가, 역대 최대입니다.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은 앞으로 몇 년간 확정적으로 들어올 돈이 7조 6천억이라는 뜻입니다. 올해 매출보다 내년 이후에 들어올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경쟁사 대한전선까지 합치면은 국내 전선업계 수주잔고가 11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업계 전체가 장기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 터지고 있는 수주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럽. LS전선은 유럽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네덜란드 테네트와 525kV급 초고압 케이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가 약 2조 5천억 원, 18개월치 유럽 물량이 한 번에 확보됐습니다. 대만. 해상풍력 1차 사업에서 약 1조 원 규모를 싹쓸이한 데 이어 포모사포 프로젝트 1,600억 원까지 수주하면서 대만에서만 10회 연속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2035년까지 대만에서 추가로 발주될 해저 케이블이 3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해저 케이블로 끌어오는 프로젝트를 약 2천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랑카위 해저 케이블 1차에 이어 2차 600억 원까지 연달아 턴키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건 빅테크입니다. LS전선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한테 버스 덕트를 5천억 원 규모로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버스 덕트가 뭐냐고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대용량 전기를 분배하는 초대형 전선 시스템입니다. 건물 밖에서 데이터 센터까지는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케이블이, 건물 안에서 서버까지는 버스 덕트가, 밖에서 안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길에 LS전선이 있는 겁니다. 2026년 3월에는 LS 에코에너지가 말레이시아 데이터 센터에 버스 덕트를 첫 공급했고,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와도 추가 계약을 협의 중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주도하는 한일 해저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JAKO에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력 케이블을 넘어 통신 케이블까지 해저 인프라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올해 상반기 입찰을 앞두고 있습니다. LS전선이 가장 유력한 수주 후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름 돋는 이야기. 최근 발트해에서 해저 케이블이 의도적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해저 케이블이 단순한 산업 인프라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한국전력과 손잡고 해저 케이블 실시간 진단 기술과 선박 감시 시스템을 결합한 보안 솔루션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CES 2026년에서 공동 발표까지 했습니다. 전선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전선을 지키는 사업까지 연격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1조 원 공장 플러스 노스캐롤라이나 720억 추가 투자, 유럽 2.5조 장기 계약, 대만 10연속 수주, 싱가포르 2천억, 말레이시아, 터키, 빅테크 버스덕트 5천억, MSAWS, 해저통신, 국내 에너지 고속도로, 전 세계 모든 방향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회사도 터지고 있습니다. LS에코에너지, 매출 9,601억 원, 영업이익 6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9.2% 폭증,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에 사상 최대 실적, 유럽향 초고압 케이블과 미국 배전 케이블 수출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2026년 3월에는 세계 히토류 2위 업체인 호주 라이너스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팩케이블에서 구리를 회수해 히토류 연구자석을 만드는 신사업까지 추진 중입니다. 탈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한국 기업이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LS 마린 솔루션.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케이블을 바다 밑에 까는 포설선이라는 특수 선박이 필요한데 LS 마린 솔루션이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조부터 시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겁니다. 2025년 매출이 2,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7.4% 급증, 사상 최대입니다. 대만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시공까지 첫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LS그룹 전체로 보면 더 압도적입니다. 2025년 12개 계열사 합산 매출 45조 7천억, 영업이익 1조 4,884억, 사상 최대 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합산 수주잔 고만 12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 그런데 투자자로서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 언제까지 갈까?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째, 해상풍력 지연. 미국에서 일부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인허가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LS전선의 미국 공장은 초기에 유럽 해상풍력 물량으로 가동하고 미국 수요가 돌아오면 전환하는 전략입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가 직접 미국이 다시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보호무역. 트럼프 정부의 관세 강화가 변수입니다. 하지만 LS전선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직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관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멕시코에는 버스덕트 공장도 2,300억 원 투자로 건설 중입니다. 보호무역 장벽을 오히려 무기로 쓰는 겁니다. 셋째, 구리 가격 변동. 전선의 원재료가 구리인 만큼 가격 하락은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2026년 LM이 구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AI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가 동시에 구리를 끌어당기는 구조에서 장기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조를 짚겠습니다. 해상 풍력이 늦어지면은 전력망 교체가 먹여줍니다. 전력망 교체가 늦어지면 AI 데이터 센터가 먹여줍니다. 여기에 이란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에너지 안보까지 겹쳤습니다. 유럽이 자체 에너지 생산을 급하게 키우면서 해상풍력과 해저 케이블 수요가 더 폭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수요가 시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LS전선의 공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은 2030년까지 약 34조 원 규모로 성장합니다. 그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약 20조 원, LS전선이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연달아 수주를 따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LS전선은 비상장입니다. 직접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상장 지주사인 LS를 통해 간접 투자합니다. 첫째, LS전선의 실적이 좋아지면 LS 지주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지주사 할인이 적용되어 있어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KB증권 목표주가 26만 원에 매수 의견 유지, 키움증권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부가 제품 확대로 실적 개선 기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리 가격과 연동됩니다. 구리가 오르면 매출 단가도 오르고 재고 평가 이익도 발생합니다. 구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에서
구리를 가공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LS전선은 원자재 상승에 직접 수혜를 봅니다. 셋째, 이건 테마주가 아닙니다. 7조 6천억 수주 장호가 깔려 있습니다. 내일 해상풍력 뉴스가 안 나와도 이미 계약된 돈이 수년간 들어옵니다. 넷째, 앞으로 5년간 12조 원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7조, 해외 5조, 미국에만 30억 달러. 이건 당이 이벤트가 아니라 10년짜리 성장 설계도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체크 1. 구리 가격과 전력 인프라 뉴스를 동시에 봐라. LME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력망 투자 뉴스가 나오면 LS전선의 이중 호재입니다. 체크 2. 뉴스에 과열될 때 추격 매수 금지. LS전선의 강점은 장기 수주 구조입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가 안전합니다. 체크 3. 수주 잔고를 분기마다 체크하라. 실적 발표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숫자는 매출이 아니라 수주 잔고입니다. 7조 6천억이 8조를 넘는지 지켜보십시오.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AI의 진짜 승자는 반도체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기를 지배하는 자다. 세상은 지금 AI의 두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몇 조를 벌었다. TSMC가 공장을 몇 개 짓는다. 하지만 그 두뇌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데이터 센터까지 바다 밑으로 산을 넘어 손실 없이 실어 나르는 혈관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버리고 유럽이 감당 못하는 그 혈관을 지금 한국의 LS전선이 깔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7조 5천억 사상 최대, 수주 잔고 7조 6천억 사상 최대, 미국 공장 건설 중 대만 10연속 수주, MSAWS 해저통신 참여, 5년간 12조 투자 선언, 그리고 일본의 역수출까지. 전선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전기를 지배하는 자가 이기는 시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분석해 줬으면 하는 기업을 남겨주시면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